안녕하세요. 저는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입니다. 저는 반올림에서 주로 상담 제보를 받고 또 산재 신청하시는 분들을 조력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올림 상임활동가 임자훈입니다. 전자산업 노동자 산재 신청 소송 대리 업무를 하고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법제 연구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올림 활동가 권영은입니다. 저는 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뉴스레터를 만들거나 국제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올림은 2007년도 11월 달에 출범을 했고요.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이름은 삼성 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을 위한 그 공동대책위원회였어요. 그랬는데 이 문제가 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질병들이 문제가 또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또 단지 삼성에서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그런 직업병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이름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라고 이름을 새로 짓고 지금까지 한 7년째 이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반도체 노동자의 그 백혈병, 뇌종양 등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 법원에까지 가가지고 소송을 이어가신 분들이 총 14분인데 그 중에서 한 분은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셨고 또 한 분은 이미 1심 판결, 패소 판결을 받고 소송을 중단하셨습니다. 현재는 14분이 소송 계속 중이시고 그 중에서 7분은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계속 중인데 3분의 경우는 1심에서는 법원에서 산업재해가 맞다라고 판단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하는 바람에 고등법원에서 지금 소송이 계속 중인 거고요. 나머지 7분은 1심에서 지금 업무상 질병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계속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올림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요. 처음에 2007년도에 그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했던 그 자신의 딸이 2007년도 3월에 백혈병으로 사망을 하고 나서 이 딸의 아버님, 즉 고 황유미 씨가 죽고 이 아버님인 황상기 씨가 자신의 딸의 그 죽음이 그 산업재해이고 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 그리고 삼성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호소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 과연 어떤 것들이 이 23살뿐이 되지 않았던 어린 노동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는지 그런 진상규명 활동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삼성 반도체 백혈병 대책위를 꾸리고 노동자들의 그런 직업병 제보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소문을 내고 알려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거짓말처럼 1명씩 2명씩 계속해서 나도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7년 동안 이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백혈병이나 이 뇌종양이나 아니면 뭐 유방암이나 각종 암이나 아니면 이 암에 준하는 이 중증 희귀 질환들, 다발성 경화증이나 아니면 로게릭이나 이런 그 질병들 피해가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벌써 무려 150여 명의 피해 제보가 들어왔고 그 중에 안타깝게도 57분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20대, 30대 노동자들이 암 피해 제보인데 이렇게 젊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 죽음을 당하고 또 이런 피해를 본 것은 그 반도체 공장에서 쓰이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화학물질이나 아니면 방사선과 같은 그런 유해 위험 요인 때문인데요. 삼성 반도체 기흥 공장에서만 무려 5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을 하고 반도체를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유해 위험한 그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삼성이 그 노동자들의 안전 관리에는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 이 노동자들을 이렇게 질병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쟁 과정 중에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우리 그 사건이 산재 신청이나 그 소송이나 전부 아픈 분들 혹은 이미 사망하신 분의 유가족들과 함께 그 하는 싸움이다라는 점일 겁니다. 노동 문제를 크게 임금, 해고, 산재로 나눈다면 상대적으로 산재 부분이 제일 약하다라고 사회적으로 평가를 좀 받는데, 그 이유도 산재 투쟁을 하실 수 있는 당사자분들은 이미 몸이 아프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산재 신청 소송을 하려면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과거의 작업 환경에 대한 기억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거에 기반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계속 힘들지만 버티고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점을 계속 그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사실 제일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싸움이 결국에는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 환경과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업무 환경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썼다, 어떤 물질로부터 노출되었다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는 기업이 가지고 있고, 그 기업은 산재 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산재 판단을 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법원이나 기업으로부터 그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법 제도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 법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관계 당국은 그러한 정보를 끌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 결과적으로 재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일했던 업무 환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고요. 만약에 그 기업에 어떤 힘 있는 노조라도 있다면 그 노조의 힘을 빌어서라도 관련 정보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삼성과 같은 큰 기업에서는 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역시 정보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노동자들이 걸린 백혈병, 뇌종양 이런 병들의 의학적인 원인 자체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의학의 문제인데 병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뚜렷하게 발병 기전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그 이유만으로도 업무 관련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런 점이 가장 좀 힘듭니다. 반올림 활동이 국내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IBM에서부터 시작된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는 아시아 지역에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올림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올림 활동을 알리는 일, 그리고 후원하는 일, 연구 조사 사업에 나서는 일, 나도 반올림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행사를 만들고 기획해서 참여하는 일,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올림에는 반올림을 소개하는 책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람 냄새 먼지 없는 방 같은 만화책도 있고요. CTC라는 책도 있습니다. 책도 많이 봐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그 삼성의 태도가 달라졌냐,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상영이 되고 한 50만에 가까운 이 국민들이 영화를 봤는데, 삼성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얘기하지 않다가 어느 날 자사 블로그, 삼성 그 블로그에 삼성 홍보과 직원이라는 분이 글을 남겼어요. 그 글은 이런 거였습니다. 영화가 만들어낸 오해가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제목의 글인데, 그 내용은 그
그 회사는 그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은 완벽하고 굉장히 안전했는데 이 영화는 허구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사실을 왜곡해서 회사를 나쁘게 몰아가고 있다. 그런 것이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남겼는데요. 사실 그러한 이 홍보과 직원의 글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았고 그 여러 뭐 증언들을 통해서 실제 겪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그 삼성의 홍보과 직원이 그 내놓은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그런 비판의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삼성은 여전히 이 백혈병이나 여러 가지 암 문제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건 다 오해다, 그건 직업병이 아니다, 우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태도를 지금까지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좀 달라진 점들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이 그 백혈병에 걸리고 백혈병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런 피해들을 봤다는 그런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그래서 다시 반올림을 응원하는 그러한 저희들을 응원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후원금도 좀 많이 늘어나고 하는 점이 영화를 통해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 말고도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여성 노동자들이 삼성을 상대로 싸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가장 힘든 거는 일상성을 복원하지 못하는 건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도 그겁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지금 현재 일상과 행복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늘 계시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